반갑습니다. 한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과목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챕터 1의 직업상담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물론 오리엔테이션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공부할 내용도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 키워드는 직업상담의 원리라든지 문제 유형의 분류. 이 문제 유형의 분류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업상담의 단계, 그리고 뭐 이제 공감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요약, 직면 이런 것들은 직업상담의 어떤 우리가 초기 면담을 할 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습 지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뭐 진로와 직업의 차이, 뭐 직업 상담의 영역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직업 상담의 개념. 직업 상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기초 볼게요. 자, 직업상담의 기초는 이제 직업상담의 이해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진로상담과 직업상담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진로상담은 커리어 카운셀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은 보케이셔널 카운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그리고 일,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라이프다, 라이프. 그러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뤄지는, 생애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커리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취미 활동으로 돈이 많이 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탔더니 당신이 타는 자전거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타는 자전거 용품으로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물어봤더니 내가 그걸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취미가 직업이 됩니다. 취미가 직업이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개념은요, 살면서 하는 활동, 모든 활동들인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일과 관련된 활동도 있지만 취미가 일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모두 다 뭐예요?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노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애 동안 관련해서 경험하고 가는 모든 체험들을 말한다. 모든 활동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생애라고 했죠. 그러니 뭐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예요. 이걸 만약에 장년까지 뭐 중년까지 하면은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아셨죠? 전생애예요. 전생애. 전생애다. 전생애.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은 이제 보케이셔널인데, 보케이셔널 카운셀링인데, 직업은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업생활의 준비부터 은퇴까지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케이션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직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잡이 있죠, 잡. 그 다음에 웍이 있죠, 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ccupation이란 뭐 영어도 쓰는데 일단 이 두 개만 뭐 간단한 것만 비교하면 잡은 사실 직무를 얘기해요. 직무를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잡코리아가 유명해서 그런 거고 사실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잡이라 표현보다 work이라든지 occupation이라든지 vocational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work은요, 이건 생계형의 일을 말해요. 육체적인 노동과 생계적인, 그래서 라이스 웍이라고 해요. 라이스 웍, 생계형. 생계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거고. 자, 이 보케이셔널은 뭐냐면, 보케이션은 뭘 얘기하냐면 천직을 얘기해요. 천직.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일이에요. 생계형하고 천직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싫은데, 물론 뭐 일도 좋으면서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일이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성장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천직으로 하게 되면 성장이 무한대예요.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백종원님, 그죠? 생계형으로 일해요, 천직으로 일해요? 천직으로 일하죠. 요리하면 백종원, 그죠? 요리하면 안성재. 강영욱 조련사, 생계형으로 일해요, 천직으로 일해요? 천직으로 일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파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직으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와 명예, 성공, 성장, 모든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형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상담보다는, 생계형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상담보다는 천직의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천직의 일자리를 상담해주는 상담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준비부터 해요. 이거는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준비부터 은퇴까지를 말해요. 준비부터 은퇴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전생애를 따지면 라이프 이슈가 되겠죠. 라이프 이슈. 라이프 이슈가 있는데, 라이프 이슈가 뭐가 있어요? 진학이 있겠죠. 진학하기 전에 뭐 놀이가 있겠고, 진학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취업하겠죠. 취준. 그 다음에 취업. 취업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적응하죠. 그 다음에 경력 개발하죠. 그 다음에 이직하겠죠. 이전직. 그 다음에 은퇴하겠죠. 은퇴하겠죠. 지울게요. 은퇴. 은퇴. 여기까지 모든 활동들을 뭐예요?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하면 진로예요. 진로.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진로고요. 이게 진로고요. 여기서부터 취업 준비서부터 은퇴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은퇴 후의 활동도 있어요. 이게 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직업 상담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합니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진로 상담에 비해서 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문제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직업 상담의 영역. 자, 이거죠. 이거 써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상담, 적응 상담, 그죠? 은퇴 상담, 취업 상담, 전환 상담. 직업 문제는 뭐예요? 적응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나를 하셔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공부할 필요 없죠? 구인구직, 적응, 전환, 경력 개발. 그죠? 이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진로는, 커리어는 뭐예요? 커리어는 생애. 그죠? 생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은 생애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부분. 생애의 부분이다. 부분.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 자, 목적가입니다. 목적가입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자, 목적은 여러분은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2차에서는 뭐 요걸 암기하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잔명 이수하면 여기다 쓸까요? 이수하면 의사 직업이 뭐 성장되네.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앞으로 나 뭐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 뭐 할 거야. 근데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아마도 대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겠어. 이걸 하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이해예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자,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강의 처음 듣고 있잖아요. 자, 직업 상담사 얼마나 하세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직업을 대할 때는 환상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서 처음 출근하면 사무실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그죠? 탁자 테이블엔 이쁜 화병이 있고, 그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직업은 말이죠, 이럴 것 같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직업 세계에 대해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수립이죠. 수립. 목표의 수립. 목표를 수립하는 거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능력을 만들어 주니까 뭐예요? 결국에 내담자가 능동적인 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잔명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잔명 과목이 아마 이제 약간 수면 마취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갔는데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의했냐면, 자, 2차 주관식에서 이거 안 보고 쓰는 거예요. 5가지 쓰는 거예요. 5가지 써야 돼요. 5가지 쓰시려면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 근데 앞에가 안 나오면 못 쓰죠. 그러니까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 성장하네. 6개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능력에 그래서 상담에서, 자, 다시요. 직업 상담을 얘기할 때, 직업 상담을 한마디로 정의하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을 다룬다고 이제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진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직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직자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에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의사결정이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직업 상담은 자칫 의사결정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의사결정 훈련으로 치우쳐야 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핵심을 모르고 그냥
이러면서 읽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헛짓거리하는 거야. 아셨죠? 자, 직업상담의 목표 보겠습니다. 기즈버즈 또는 가이즈버즈라고 하는데,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뭐예요?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에서 뽑아내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누군가가 제시한 내용을 다음 중 기즈버스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걸 문제를 내겠어요. 이걸 문제 내겠죠? 그죠? 근거가 있는 걸 문제 내는 게 자기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즈버스는 목표를 처결하였네. 기즈버스 목표를 빨리 잡아줘. 처결하겠습니다.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예언과 발달이죠. 이걸 갖다가 뭐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둬야 된다. 생애 진로 발달에 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죠? 그냥 제가 상담 심리학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상담 심리학은 별나라 얘기가 아니다. 외국의 얘기가 아니다. 상담 심리학은 뭐다? 나의 얘기다. 나의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나의 엄마, 나의 뭐 고모, 나의 친구들의 인생이 상담 심리학이다. 자, 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뭘 잘해. 뭘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이 노래를 엄청 잘해. 야, 너 노래 잘하니까 나중에 빌보드 차트 올라가겠다. BTS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발달을 보고 뭐예요? 예언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은 뭐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부모의 반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그죠? 문제를 처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극시키는 거예요. 계속해. 너의 장점을 길러봐. 이게 자극이에요. 자, 어떤 내담자가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은데요. 이 내담자 뭐가 문제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야. 선생님, 저는 직업상담사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힘내세요. 이게 처치예요. 그 다음에 자극이 뭐예요? 지금 환멘토 강의를 시대에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준대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환멘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세요. 자극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계속 볼 필요가 없어요.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효과가 100배, 200배, 300배, 1000배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쉽죠?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력서 쓸 때 이력서 항목 중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왜 있을까요? 장점은요, 그 직업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얘기해줘요.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 뼛속까지 티야. 어떡할 건데. 뼛속까지 티라니까요. 내담자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시험 떨어져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티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F여야 돼, F. 그죠? 그래서 F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유능이죠. 근데 결함 뭐야? 꼼꼼함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함보다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결함과 유능이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직업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주 나옵니다. 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입니다. 당연히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춰 전개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포가 관계 형성이 돼야 되죠.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가 F가 돼야 돼요. MBTI의 F. 그죠? 감정적이지 사고적이면, 이성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면. 물론 이성적인 측면도 있어야죠. 논리적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그죠? 노력 안 했으니까 떨어졌지. 이런 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의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가? 이거다. 이거. 의사결정. 별이 5개. 별이 5개. 아셨죠? 별이 5개입니다.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된다. 자, 제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직업상담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업상담사는 힐링 캠프 아닌가요? 이경규 씨가 옛날에 진행했던, 아니면은 유재석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토크쇼, 그래서 힐링 캠프. 아니에요. 직업상담사는요, 일반적인 심리상담하고 직업상담하고, 다른 이유는요,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뭐냐면, 이런, HR적인 여러분들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HR적인 지식이 뭐예요? 변화하는 산업과 세계와 직업이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 케어만 해서는 안 돼요. 뭐도 알아야 돼요? AI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정 케어만 하면 뭐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럼 취업되나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반도체 회사를 가려면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이버에 가야 되면 네이버에 가고 싶으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권으로 가고 싶으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핀테크. 요새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지 누가 은행에 돈 들고 가서 넣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엔 돈 들고 가서 넣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또 힘들어 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진단하고 처치해야 돼요. 왜 그러죠? 내담자들은 케바케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똑같은 내담자들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담자들은 거의 없다. 케바케다. 그 다음에 상담의 윤리 강령에 따라 진행돼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진행돼야죠. 윤리적인 범위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뒤에 나오는데, 윤리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공식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직업 상담사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 상담 및 직업 심리를 전체 아우르는 절대 공식을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공식이 있는데요. 직업인의 집이 있어요. 직업인의 집이에요. 제가 김씨니까 김직업이라고 할게요. 김직업. 직업이 네예요. 네. 직업이네. 네. 개똥이네. 이런 식으로. 자, 김직업 씨의 첫째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누구냐면 김흥미예요. 흥미. 둘째가 뭐냐면요. 적성이에요. 적성. 셋째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이. 넷째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자, 무슨 얘기냐? 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문은. 그죠? 그럼 가장 나한테 피를 많이 받고 유사한 거,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 흥미. 아셨죠? 둘째, 적성. 성격.
같이. 선생님이 하는 말 믿어도 돼요? 예, 믿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학자들이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돼요. 100여 명. 다 뒤져보세요. 근데 그 100여 명의 거의 9%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직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은 흥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성이다. 세 번째 성격 가치. 물론 성격 가치는 바뀌기도 해요, 순위가. 근데 얘네 1등, 2등, 첫째, 둘째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부터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이네 뭐 이런 거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예, 논어에 이런 말 있죠. 그죠? 잘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잘하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맨날 싸운 거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맨날 싸운 거야. 치고받고. 야, 흥미가 직업하고 연결돼. 그러면 어떤 학자는 아니야, 적성이 직업하고 연결돼. 이렇게 했는데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돼서 이 집필된 이 책은 대부분의 학자는 뭐라고 한다? 직업과 가장 관계 있는 건 흥미다. 됐죠? 아니 선생님 이거 설명하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인성이 성격이죠. 성취도는 적성이 있으면 잘하는 거죠. 성취도는 잘하는 거예요. 토익에서 990점 맞으면 성취도가 높은 거죠. 수학 능력, 내신 등급이 1등급이면 성취도가 높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성숙도 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는 사람은 뭐 바보. 아셨죠? 바보예요. 이걸 암기해 막. 툴버트. 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언제 외우지? 9개 언제 외우지? 적성. 성취도. 바보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죠. 이거 하나 알면. 그죠? 어차피 사지선다잖아요. 공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련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다 맞추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자, 청소년의 직업 상담의 발달에 미치는 요인인데, 당연히 뭐 이제, 가정 배경, 학교와 친구 집단, 성역할, 그리고 일에 대한 경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 발달하고 직업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건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고려해야 된다. 환경, 생애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직업 의사결정에서 개인적 특성만이 고려된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 생애적인 것들이 모두 고려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 커서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부모도 환경 중에 하나죠. 뭔 소리야? 공무원 안 해? 공기업 안 가? 대기업 가란 말이야. 돈 많이 벌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올 곳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게 다 환경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더 보면, 여기 비법 노트에도 있죠. 툴버트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진로 선택의 결과 또한 개인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직업이란 무엇이냐, 천직, 그리고 직업상담이란 무엇이냐, 진로와 직업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직업상담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엔 직업상담사의 기술, 자질,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